이 레슨자분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 기본기 드라이브도 못 치는데 백클리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네,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네. 다음 게임 때, 또 그 다음 게임 때 계속 게임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와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유니콕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잠깐 쉬고 지금 이제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네. 활동하고 있는 유니콕TV의 윤주영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먼저 이제 유튜브를 하셨어요. 근데 네. 한동안 좀 유튜브를 안 하시고 쉬시더라고. 네네. 그동안 뭘 하신 거예요? 제가 네. 아직 미필인 상태였어요, 그때. 미필. 네, 그래서 제가 군 복무를 네.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네. 이제 복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되게 한계가 있어서 유튜브를 잠깐 쉬었는데 이제 복무가 끝나서 조금 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안성에서 레슨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안성을 제가 다른 데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도 해야 그분들이 저를 볼 수 있고 저도 좀 네.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무를 마치고 네. 그럼 다시 복귀를 하셨군요. 네, 복귀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윤영 코치님을 저희 집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사실 이제 왜 제가 윤영 코치님을 모셨냐면 윤영 코치님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 이 어떻게 하면 이 동호인분들이 네.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까? 그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부분은 저랑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 좀 좋겠다. 네네. 왜냐면 이제 동호인분들이 네. 이 실력이 느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런 과정으로 느는지 네네. 잘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그 영상 보고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들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 윤영 코치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좀 저도 도움을 받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윤영 코치님 모시게 됐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네. 자, 일단 윤정 코치님이 그 영상에서 이렇게 찍었던 내용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호인분들이 성장하는지 네네.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코치로서 레슨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빠르게 실력이 향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정체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그 코칭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이 빨리 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레슨을 받으면은 실력 향상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적용해서 레슨 해봤더니 실제로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립을 했고 네.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레슨자분들, 제가 전국의 모든 분들 레슨할 수 없으니까 네. 다른 코치님들한테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걸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좀 더 빠르게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레슨자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지? 레슨자분들이 실력 향상되는 그 패턴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잖아요. 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몰랐던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리어를 배워요. 네. 그럼 클리어를 배우면 클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자세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레슨자분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처음에 그런 습득과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습득과 배움이 일어나도 바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습득과 배움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연습을 통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움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는 그 패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는데 응용은 뭐냐면 게임 중에 클리어만 하진 않잖아요. 네, 클리어와 연결되는 다른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응용이 되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움과 습득이 일어나고 네. 그 배움과 습득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무의식 중에 내가 게임 중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그 기술을 다른 기술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클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응용했다면은 다른 기술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네. 다시 다른 기술 습득, 그다음에
반복, 그다음 응용. 또 다른 기술, 습득, 반복, 응용.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가면은 이런 패턴으로 실력이 많이 늘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클리어를 배웠으면 네. 클리어를 습득했죠. 네. 우리 뭐 습득이라는 거는 우리 코치님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코치님 거잖아요. 통해서 습득이 되죠. 그래서 코치님한테 클리어를 배웠어. 네. 그러면 이거를 습득을 하고 네. 그다음 반복을 하고 네. 이거를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네. 한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다른 기술 스매싱을 배우고 반복하고 그다음 또 응용하고 네. 이러면서 자기 있게 만들어진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배드민턴을 배우게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이 배우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동호인분 혼자서 네. 자체적으로 습득, 반복, 응용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코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그 과정 중에 코치가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 제가 요즘에 코치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양성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치님이 되고 네. 어떻게 하면 레슨자분들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습득이라 했잖아요. 배움과 습득의 네, 네,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코치님의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 네. 일단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슨자분들이 배움과 습득이 일어날 때는 네. 설명을 듣고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코치님들이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줘야 배움과 습득의 단계에서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해야 그다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배움과 습득의 단계에서는 코치의 역할이 말을 잘해야 된다. 설명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반복과 연습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 단계에서는 레슨자분들이 머리로 이해한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몸으로 체득할 때 필요한 거는 결국 반복을 하는데 코치님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 필요하냐? 반복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응용으로 넘어가도 될 것이냐를 코치님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판단이 잘 안 되면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한 단계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까 그 패턴대로 가는 게 아니라 패턴에서 계속 역행하거나 네. 이게 좀 비효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님이 보는 안목과 눈이 있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이 기술을 다른 것과 응용해도 되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배움과 습득의 단계에서는 말을 잘해야 됐다면은 연습과 반복의 단계에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네, 되고. 그 다음 응용으로 넘어갔을 때는 네. 코치님께서 게임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레슨자분들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매싱을 때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공이 올지에 대해서 레슨자분들께 설명해줘야 되고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 드라이브를 쳤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확률로 어디로 무엇이 오고 어떻게 그 상호작용하는지 파트너와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님이 이 기술에서 필요한 것들, 이 기술을 하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된다 하면은 다시 다른 기술을 습득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습득을 하고 배움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반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반복을 하면 이 코치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은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이제 클리어만 하나 가지고 네. 이 뭐 3개월, 네. 4개월 예를 들어서 클리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3개월까지 클리어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느냐? 3개월을 반복했는데 네. 안 돼.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10개월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받으시는 분이 네. 그 기간을 버티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왜 힘들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네. 그 저기서 레슨을 받고 오셨대요. 네. 레슨을 받고 오셨는데 저기 코치님은 아니 한 3개월 동안 계속 클리어만 시키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어떤 데는 가니까 뭐 6개월 동안 소목 운동 시키고 1년 차 됐는데 아직 뭐 게임 뛰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코치님의 역량인데 아까 그 습득이 일어나고 배움이 네. 일어나고 그다음 연습과 반복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 기술이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걸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이분이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를 쳐요. 네. 근데 클리어를 반복하는데 늘지 않아. 그러면은 응용으로 넘어가서 그 다른 그 드라이브를 알려주고 그럼 계속 클리어를 중점으로 한 다음에 다른 기술과 계속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는 클리어지만 클리어를 계속 반복을 하지만 드라이브 클리어 아니면은 클리어 헤어핀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계속 고정으로 박아두고 다른 기술을 다시 습득 연습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응용과 반복을 하면은 클리어는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클리어만 하면은
흥미가 떨어지니까 다른 기술과 섞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코치님이 아까 말한 그 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때 이 분이 지루해하는지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 응용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할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클리어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좀 더 레슨할 때 흥미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나 생각을 해요. 일단 중점적으로 클리어는 계속 반복을 하고 네. 나머지 다른 기술들을 붙여서 응용을 한다. 네. 근데 저는 레슨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레슨자분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립도 신경 써야 되고 스탯도 신경 써야 되고 스윙도 신경 써야 되고 공도 맞춰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레슨자분께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을 해주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고쳐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클리어를 배웠는데 신경 쓸 게 10개인데 그 중에서 저는 3개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이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늘려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클리어를 하는데 네. 레슨자분께 미리 지금 클리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드라이브는 일단 그냥 형태만 만들어주고 그다음 클리어를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지 않게. 네, 뭐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보통 이제 이 레슨을 받으시다 보면은 아까 좀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클리어만 치고 막 드라이브 치고 막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응용을 해서 이제 이 단계로 나가는데 근데 가끔 간혹 보면은 네. 이 백이 게임 뛰다 보니까 백이 안 돼. 네. 게임 뛰다 보니까 백이 안 돼서 네네. 갑자기 이 기본기 드라이브도 못 치는데 백 클리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네네네네. 뭐 이렇게 단계를 자꾸 이제 넘어가 보고 싶은 분들도 네네.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저한테 레슨 받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처음 레슨 받을 때는 그 조건이 비슷했어요. 실력도 네. 비슷하고. 네. 근데 한 분은 저한테 와서 저는 코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제 지도를 따른다 했고 네. 한 분은 계속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레슨의 효율의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모든 걸 맡기고 저를 믿어주신 분은 실력이 확 느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실력 향상이 조금 더뎠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백클리어를 배우고 싶어요. 물론 게임하다 보면은 백클리어나 실점을 자주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레슨할 때 그걸 배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패턴을 무시하고 그 기술만 배우게 되면은 배드민턴 실력이 늘기보다는 그냥 그 기술만 배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백클리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백클리어가 짧아.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거든요. 스텝이 느린 걸 수도 있고 라켓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고 네. 진짜 임팩트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저 백클리어가 안 돼요라고 코치님한테 오면은 이걸 코치가 그 게임을 계속 보지 않는 이상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한 그 패턴대로 코치님이 만약에 이 레슨자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코치님의 계획에 맞게 그 패턴대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백클리어나 스매싱 받고 싶다 하면은 잠깐 레슨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비효율이 발생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레슨을 저보다 경력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마영님께서 봤을 때는 제가 말한 이 습득과 연습과 응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윤재영 코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좀 제가 듣고서 저도 좀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윤재영 코치님을 불렀기 때문에 많이 좀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흥미 위주로 이제 네네. 좀 많이 배드민턴을 좀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슨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은 다 이제 다 어른이다 생각을 하고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냥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뭔가 생활체육이니까 와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게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즐겁게 공 드리고 많이 뛸 수 있게 해드리고 땀 흘리게 해드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교육적으로 네네. 배드민턴도 교육적으로 접근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건가, 네. 전달할 건가,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딱 마침 윤정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했길래 예전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흥미 위주나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정보를 어디서도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동호인분들의 그런 욕구가 네. 동호인분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네. 예전엔 단순하게 그런 흥미와 재미였다면은 요즘에는 어쨌든 내가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레슨을 받고 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코치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빨리 실력이 늘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용 TV.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네네. 우리 이제 코치 입장에서 이제 동호인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럼 이제 동호인 입장에서 네네. 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동호인 입장에서는 늘까? 제가 그 동호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실력 향상의 조건일까,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운동 시간 확보, 두 번째는 조공 코치, 세 번째는 메타인지라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레슨자분들의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운동 시간 확보는 최소예요, 최소.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배드민턴이나 운동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식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배운 것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야 게임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운동 시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막 하루에 막 1시간 이렇게밖에 못하면은 실력이 이게 계속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이기 때문에 최소 운동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코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코치를 만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레슨할 때 저는 레슨자분을 만나잖아요. 그럼 최소 6개월 플랜을 세워요. 이분이 실력이 늘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대로 한 6개월 정도 플랜을 잡고 그 안에서 뭔가 변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코치가 단순하게 시간 때우고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레슨자분들 실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열정 있는 코치를 만나면 실력이 향상될 것 같고, 마지막 메타인지인데 이건 조금 다른 교육 관점인데 그 서울대 간 학생들 있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네. 그 다른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한 학생의 차이점이 뭘까를 봤을 때 IQ도 아니고 뭐 EQ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었어요. 뭐지? 봤더니 메타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 딱 들었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높아. 그럼 이거 운동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레슨자한테 적용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적용했더니 레슨자분들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레슨자분들이 본인의 수준을 알게 돼요. 본인의 수준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게임 도중에 왜 졌고 이걸 알게 돼서 그것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게임을 지고 나면 내가 왜 졌구나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되면은 다음 게임 때 또 그 다음 게임 때 계속 게임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코치님한테 수준을 모르면 나 저 지금 스매싱 배워야 돼요 라고 가는데 스매싱 배울 단계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비효율이 또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메타인지가 뾰족하면 그 경기에 내가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슨을 받고 게임을 할 때 레슨 받는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계속 실력이 느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졌구나.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 게임 때 그거 생각하니까 이건 잘 됐네. 이게 뾰족하면 그게 가능한데 메타인지가 뾰족하지 않으면 그냥 게임은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 향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메타인지가 좋으면은 그렇게 실력이 들 수 있다. 근데 또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즐기러 왔는데 너무 그냥 뭐 분석적이 되잖아요. 네.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냥 게임을 즐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실력을 늘고 싶다, 빠르게 실력 향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 메타인지를 좀 뾰족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도
공감하고요. 네. 저기 생활체육이라는 게 제가 이게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성향이 다 다르세요.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 선수들처럼 정말 이렇게 FM식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네. 또 그냥 나는 이 즐기기 위해서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배드민턴 치는 것만으로도 네. 되게 좋아 그냥. 네네네. 그 레슨을 받는 목적도 네. 실력이 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실력이 늘기 위해서 하지만 네. 나는 땀 흘리고 거기서 공 즐기기 쳐보는 게 너무 네. 좋아. 그게 성향이 굉장히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이 코치와 이 동호인분들 배우는 레슨 수강생이 어느 정도 이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난 즐기러 왔는데 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저도 즐기러 오신 분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의 그 레슨자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는 하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코치의 역량이라 생각해요. 빨리 이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왜냐면 저도 지금 이 지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랜 시간 지도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사실 이런 부분을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실력을 빨리 향상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게 윤정 코치님이 제 후배지만 네. 그죠? 그래도 저는 제가 그걸 좀 받아들이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배드민턴 배우시는 분들도 네. 뭔가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코치를 좀 믿고 이렇게 네, 좀 네. 이렇게 좀 서로 이게 소통이 되는, 그렇게 되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코치의 영향력만 가지고 뭐 코치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따라와 주질 않으면 사실 뭐 늘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이건 저 100%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마이너TV 구독자님들은 무조건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를 안 보죠. 유튜브로 배드민턴 보지 않고 네. 그냥 즐기기만 하시는 분들인데, 유튜브로 그 배드민턴 채널에서 배드민턴 레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내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걸 본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빨리 늘고 싶다면은 네. 코치의 역할에서는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노력이 필요하고 레슨자분들도 좀 코치님을 믿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 코치님이 정말 좋은 코치라는 가정하에, 이 코치님이 믿을만하다는 가정하에 이 코치님의 커리큘럼대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용 TV 이렇게 윤정 코치님하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네네. 한번 해봤는데 네. 윤정 코치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네. 네네. 그 저희가 처음에 네. 그 배움 학습들 네. 그리고 반복 그리고 응용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서 이게 나온 거지 아마 다른 많은 코치님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그 레슨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코치님들도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코치님들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실력이 늘고 싶으면 일단 레슨자는 코치님을 신뢰해야 되고 코치님도 레슨자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신다면은 충분히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제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윤정 코치님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